안녕하세요. 파람TV 파람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코로나로 사회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30 세대들의 재테크가 활발해지면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코인시장은 존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법이나 규제도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 이로 인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만 6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이 가상화폐와 거래를 두는 듯한 제스처도 보여 코인 시장의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가 가져올 파급 효과와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재테크 수단 중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주식과 코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관련 법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신고제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원천 봉쇄하고 가상계좌 개설 등의 협력 관계에 있는 은행과의 거래 규정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 세탁 방지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고,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9월 25일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금법 개정안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비롯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의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면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와 정보관리 체계, 즉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ISMS 관련 내용이 다소 완화되어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금융위 신고, 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가 말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정부 정책 기조를 이유로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대해서 실명 계좌를 발급했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거래소들은 사실상 사업을 접게 되어 대형 거래소에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수정된 개정안은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조건을 국회와 금융위, 은행이 협의의 추가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실명 가상 계좌를 발급받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외의 거래소들도 실명 가상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ISMS 인증 의무는 인증 실패 시 재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발급받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칭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용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FIU에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신고하고 FIU 상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 중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FIU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서게 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징계안도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이 부재한 틈을 타 제대로 된 설비나 자본 없이 무분별하게 거래소를 설립한 뒤 이용자 자산을 출금하지 않은 채 자치를 감추는 등의 먹튀 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환영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블록체인협회 거래소 운영위원장인 김성하 한비코 대표는 암호자산 거래소의 무분별한 난립과 사기, 한탕주의의 오명을 씻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산업으로 자기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시장의 투명성 확보는 신규 자본의 유입과 함께 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특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정해질 특검법 시행령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정해질 시행령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부과 대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 과정을 게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근법에서 명시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세 업체들은 대거 폐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만 6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이 거래하는 코인 규모도 하루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금액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이용자는 중복을 포함하여 650만 명에 이릅니다. 4대 거래소는 9월 말까지 은행 실명 계좌 계약이 연장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은행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한 나머지 50여 개의 거래소가 신고를 하지 못하여 폐업을 한다면 최소 6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4대 거래소가 시장의 약 96%, 나머지 거래소가 4%를 차지하는 만큼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4대 거래소도 생존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4대 거래소 중 하나라도 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100만 명을 금방 넘기고 조 단위로 거래 대금이 증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거래소의 폐업은 그저 예상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처음 나왔는데 ISMS를 획득한 거래소 보라비트는 자사 이용자들에게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최근 24시간 거래 대금이 0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25일에 시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앞두고 코인 이동 규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쪽에 트래블러 시스템 구축 전까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소 간 코인 전송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근법 개정안이 정한 트래블러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일단 코인의 이동을 막아달라는 뜻입니다. 트래블러이란 코인 보유자가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거래소가 송수진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가 코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규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적용되는 것은 9월 25일이지만 정부는 거래소가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검사와 감독을 내년 3월 2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리스크 요인을 보고 이보다 한참 앞선 시점에서 코인 이동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모를 자금 세탁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막고자 내린 결정입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결국 은행에 내려지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빗과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은행도 이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도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 이슈만큼 예민한 부분도 없을 것이다. 트래블러를 갖추지 않을 경우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상화폐 쪽과 거리를 두는 것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 빗썸 관계자는 원화가 아니라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거래소 간의 코인의 직접 이동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코인을 원화로 바꾼 뒤에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다시 사야 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더 나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은 내년 3월 25일에 맞춰 트래블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은행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인 이동을 막으면 고객 이탈 우려가 있고 은행의 요구를 거절하면 실명계좌 제휴계약 재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구인 만큼 당장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계약 연장이 필요한 만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내 4대 거래소는 트래블러 공동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업비트는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빠졌고 나머지 3개의 거래소는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업이 예상되면서 거래소 업계를 중심으로 청산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산 시스템이란 30여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코스콤은 미신고 거래소의 가상화폐 자산을 일시적으로 보관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인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하던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자산이 청산 시스템으로 이전되고 이후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다시 옮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4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시장 거래를 종료해야 하는 만큼 청산 시스템 도입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 손성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이번 조치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제도권 편입과는 무관하다. 제도권 편입이 되려면 인적, 물적 요건 등을 요구해 전체적인 감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고를 받아 관리 대상으로 편입해 자금 세탁에 관한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자금 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어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지웅 사무관은 특정 금융정보법에 보면 감독 대상을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카지노,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더불어 등에 해당된다. 이들의 제도권 편입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 신고 조치가 인허가 등록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별다른 어떠한 제재도 없었던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래도 신고라는 것이라도 들어간 것은 그만큼 코인 시장이 완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나 이번 특근법 개정안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와 글들을 보면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서 상황도 잘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파람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파람TV의 나머지 2개의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주소는 설명란과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